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스캔F를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실행했을 때의 화면이죠. 자,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클릭. 자, 일단 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프로젝트 이름은 입력이라고 해볼게요. 한타로 바꾸어서 입력. 그리고 위치는 각자 원하는 위치에 저장하면 되는데 저는 이 드라이브에 C 강의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솔루션 및 프로젝트를 같은 디렉토리에 배치에 체크가 되어 있죠. 체크 오프 할 수도 있는데 자, 체크를 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솔루션 디렉토리가 따로 생기고 그 밑에 방금 우리가 지정한 입력 이름의 프로젝트 폴더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폴더에 같이 들어가도록 체크를 했고요. 만들기 눌렀습니다. 자, 현재 소스 파일에 등록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소스 파일 입력하는 곳이 비어 있죠. 자, 우리가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일할 내용이 들어있는 가방, 보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이 학교에 갔는데 가방에 아무것도 안 넣고 가면 공부할 게 없겠죠?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 붕어빵의 단팥처럼 소스 파일이 꼭 있어야만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소스 파일 추가해 보죠. 소스 파일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추가. 자, 지금 현재 녹화 화면을 벗어났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줄여서 보여줄게요. 자, 소스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겠다. 클릭. 자, 비주얼 스튜디오는 CPP용 개발 툴입니다. 그래서 C라고는 따로 나오지 않는다고 했죠. 비주얼 CPP 안에 CPP 파일 그리고 소스 이름을 보면 자동으로 확장자가 CPP 붙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오늘 우리가 입력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입력 연습이라고 이름을 줄게요. 확장자는 자동으로 CPP가 붙는다라고 했습니다. 추가. 자, 창을 다시 키우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이름, 입력, 그리고 같은 폴더에 저장하도록 체크를 함으로써 자동으로 입력이란 이름의 솔루션이 생겼고 그리고 입력 프로젝트 안에 가장 중요한 소스 파일 입력 연습.cpp가 등록된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솔루션과 프로젝트와 소스 파일의 관계라고 하면 책상에 해당하는 솔루션 그리고 책상 위에 얹어져 있는 일할 보따리 가방 그리고 가방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책 소스 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보따리를 둘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한 개의 입력 프로젝트만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소스 코드 입력창에 가서 가장 먼저 샵 include 자, 나는 분명히 샵 in까지만 쳤는데 아래쪽에 무언가가 나타나죠. 자, 타이핑하기 싫으니까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샵 include에 파란 막대가 생겼을 때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발 툴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꺽쇠 갈래입니다. stdio.h
H. 자, 이거는 끝까지 쳐볼게요. 자, 스튜디오. 사진 찍는 거 아니거든요. 스튜디오라고 잘못 아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의 stdio.h입니다. 요것은 printf와 scanf와 같은 표준 입출력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처리기 지시자인데요. 자세한 것은 해당 내용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입출력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모든 프로그램에 샵 include stdio.h는 꼭 들어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특정 내용들이 구분될 때는 한 줄 정도 빈줄을 주는 것이 readability, 가독성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나나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빨리빨리 해석하고 읽을 수 있다. 가독성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법칙처럼 이제 프로그래머들끼리는 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한 줄 띄워두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함수, 무조건 있어야 되는 함수, 메인 함수 만들어야 되겠죠. int, 그리고 함수 이름, 메인,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수를 배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만들려는 함수의 이름이 메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의해야 된다 라는 정도까지만 알아둘게요. 함수는 헤더과 바디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사람은 머리와 몸통 헤드죠. 근데 우리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헤더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헤더, int, main, 괄호 닫고가 있고, 그 다음 바디 부분은 중괄호 열기 닫기로 모양이 정해지는데, 중괄호 열기만 눌렀더니 자동으로 중괄호 닫기까지 해주죠. 우리 C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세트입니다. 그래서 꺽쇠 갈래도 좌우로, 그리고 괄호도 좌우로, 중괄호 역시 좌우로 자동으로 무조건 세트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엔터를 치면 커서가 한 탭 오른쪽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나죠. 자, 이것은 프로그램에서 역시 중요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라고 하는데, 우리 C 언어에서는 강력하게 인덴테이션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인덴테이션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인덴테이션이 맞지 않으면 과제나 실습 시간에 맞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틀리면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제대로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자, 중괄호 한 쌍이 있다면 무조건 그 안에 들어갈 코드는 한 탭 안으로 들여써서 적어야 된다는 것. 자,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건데요. 삼각형의 가로 세로를 A 그리고 B 변수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면적은 에어리어에 저장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가로 세로는 int 정수형으로 선언했는데, 면적은 삼각형은 나누기 2를 하죠.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그러므로 면적은 무조건 그렇습니다. 더블형이 되어야 되겠죠. 에어리어. 자, 이렇게 선언문이 끝나면 역시 가독성을 위해서 한 줄 정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가로가 5이고 다음 세로가 3인 자, 삼각형의 면적 에어리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나누기 2. 즉 A와 B 값을 먼저 결정한 후에 이 A와 B 값을 이용해서 면적을 에어리어에 저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해 볼게요. printf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죠.
프린트F 괄호를 여니까 오른쪽에 괄호 닫힘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었고 프린트F의 첫 번째 인수는 무조건 문자 열이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역시 2개 들어왔고요. 이쁜 토끼 이모티콘 같은데 자 가로 세로 그리고 면적 얼마라고 출력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가로라는 글자를 찍고 그리고 어디에 들어있는가 변수 A에 저장되어 있는 정수값을 출력해야 되니까 %d 그리고 세로는 변수 B에 들어있는 값 출력해야 되는데 역시 정수형 값이니까 변환 명세 %d 그 다음 면적은 면적은 정수형이 아니죠. 정수형이 아닌 실수형일 때는 변환 명세 %lf를 씁니다. 자, 그냥 lf를 쓰게 되면 소수 아래 6자리까지 출력이 되니까 나는 소수 한 자리까지만 찍어 주세요. %0.1 lf이죠. 자, 이렇게 결과를 출력하고 다음 나는 줄을 바꾸겠다. 우리 escape sequence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탈출 문자, 원래 의미에서 벗어난 의미를 탈출한 문자, n 2개가 합쳐져서 줄 바꾼 문자 1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줄 끝으로 가야 되니까 엔드키, 홈 엔드키 정도는 외워둬야 프로그램 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엔드 눌러서 끝으로 가서 세미콜론. 자, 역시 프로그램의 출력 부분이 끝났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메인 함수를 끝내고 프로그램 실행도 끝내기 위해서 return 0. 자, 이 중괄호 자체가 빈줄과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제 빈줄이라는 게 아니고 보기에 말이죠. 그래서 중괄호와 return 사이에는 빈줄 따로 주지 않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가장 일반적인 모습, 전처리기 지시자,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메인 함수 정의 부분, 이 메인 함수의 헤더 부분, 그리고 바디 부분. 이 바디 부분은 내가 사용할 변수의 메모리를 확보하는 선언문, 그리고 내가 아는 데이터를 대인문으로 정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이용해서 컴퓨트 계산을 하고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하게. 그래서 가장 깔끔하고 간단한 모양새는 선언문, 데이터 저장, 그리고 처리, 결과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데이터를 대인문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거 소개할 건데요. 일단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F5 눌러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면적이 이상하게 나왔네요. 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실행 화면을 닫고 자, 지금 현재 여기 가로 %d, %d, %.1lf가 무려 3개나 있는데 이 printf의 첫 번째 인수 쌍따옴표 뒤에 뭐를 적어줘야 되는데 뭔가 빠졌네요. 자, 뒤에 콤마, % 변환 명세가 3개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 자리에 어떤 값을 출력해 줄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잠시 잊었습니다. 자, 의도한 거일까요? 자, %d에 A 변수의 값을 찍어주고 두 번째 %d에는 B 변수의 값을 찍어주고 세 번째 %.1lf에는 area 값을 찍어주세요. 요것이 바로 printf의 모양새죠. printf는 첫 번째 인수 안에 출력할 모든 값에 대해서 글자나 또는 변환 명세를 적어서 명시하고 그 뒤에 변환 명세의 개수에 맞는 변수 또는 식, 상수값을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실행해 볼게요. Ctrl F5를 눌렀습니다.
자, 정확하게 가로 %d 자리에 5, 다음 세로 %d 자리에 3, 그리고 면적 %점을 LF 자리에 7.0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창을 닫으려면 아무 키나 누르세요.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좋아하는 거거든요. 보통은 문제가 없이 프로그램 시행이 완료되었을 때 나타나는 거니까 엔터를 누르게 되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 B를 2로 한번 바꿔 볼까요? 그리고 실행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그렇죠? 가로가 5, 세로가 2, 면적 5.0 맞습니다. 자, 이게 의도한 것이 아니었고 좀 전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자꾸 실행 결과가 위에 나타나네요. 자, 5, 2, 5.0 면적이 5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 전에 잘못됐네요. 자, B가 3일 때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더니 면적이 5와 3이면 5, 3, 15. 15를 2로 나누면 7.5죠. 그런데 여기 면적이 7.5가 아니라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C 언어를 배울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왜 7.0이 나왔냐면 우리 가로 곱하기 세로 A와 B가 정수형이죠. C 언어에서 정수끼리 곱셈을 하면 결과가 정수입니다. 그런데 정수와 정수를 나누면 그것 또한 계산 결과가 정수입니다. 그래서 15를 2로 나누면 7.5라는 실수값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수 아래를 잘라버리고 7이라는 정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이것을 해결하려면 이 계산 결과가 정수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실수가 되게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거는 다른 시간에 자세하게 소개를 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해결 방법 정수로 나누지 않고 실수값 2는 정수고 2.0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실수값으로 나누어주게 되면 나눗셈에서 하나라도 실수가 섞이면 계산 결과가 실수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원리는 캐스팅 오퍼레이터에 가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면적이 7.5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오늘의 수업 목표 입력 처리하러 가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A와 B가 언제나 5와 3이라는 거죠. 실행할 때마다 A, B가 5, 3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로가 10인 삼각형, 가로가 7인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매번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유저들은 없겠죠. 그래서 이 대입문을 사용자에게서 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으로 바꿔 주어야 일반적인 누구나 쓸 수 있는 어떤 삼각형에 대해서도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입문을 무엇으로? 입력문으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입력문은 scanf 함수를 이용합니다. printf의 세트 짝은 scanf입니다. 그리고 printf와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기 때문에 %d를 사용해야 되고 그 대신 printf보다 조금 더 섬세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여기에 그냥 A라고 적으면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우편물이 우리 집에 도착하려면 주소가 필요하죠.
그 주소를 알아야 키보드에서 입력한 값이 메모리 주소에 들어오는데 내가 입력한 값은 A에 입력되기를 바라는데 A의 주소 여러분 알고 있나요? 나도 모르거든요. 내 컴퓨터 어디에 A가 메모리를 확보했는지 나도 모르죠. 그러나 C에서는 누구를 ampersand 기호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and라고 부르죠. 이 and 기호를 변수 앞에 붙여주면 무엇을 구해준다? 변수의 주소를 구해줍니다. 자, printf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printf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scanf에서는 꼭 이렇게 변수명 앞에 ampersand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 C 언어를 배울 때 잊어버리고 많이 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B 값 역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scanf. 자, 역시 B 변수가 정수형이니까 %D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변수 B의 주소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 이렇게. 자, 인덴테이션 그 가독성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선문 그리고 데이터 입력문, 데이터 처리문, 결과 출력문 이렇게 한 줄씩 띄워준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 볼게요. 자, 여기 Ctrl F5를 눌렀는데 비를 할 때 오류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이전에 성공한 거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새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니까 아니요 또는 엔터키 누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류가 생긴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가 스캔F는 보안적으로 위험한 거야. 쓰지 마. 그래서 scanf S 함수를 쓰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난 scanf를 쓸 거야 라고 한다면 샵 프라그마 워닝 그리고 disable 콜론 4669 4669가 아니라 4996. 저도 가끔씩 헷갈린답니다. 자, 여기에 오타 났네요. M 샤프라그마. 자, 샤프라그마 워닝 disable 4996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자, 4996에 해당하는 워닝을 disable 나타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canf 함수를 쓰기 위해서는 꼭 이 첫 번째 행에 적어 놓은 전처리기 지시자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Ctrl F5.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이 됐고요. 자,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이는 거는 왜이겠습니까? 자, scanf, 구행에 scanf를 실행을 하게 되면 빨리 키보드에서 데이터 입력해 줘 라고 우리 사용자에게 빨리빨리 해줘 라고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A의 값으로 5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엔터 키를 누르면 입력이 완료됩니다. 엔터. 그런데 또 깜빡깜빡이고 있죠. 자, 구행에 있는 scanf를 실행했다면 그 다음에는 10행에 있는 scanf를 실행하겠죠. 역시 scanf니까 커서가 깜빡깜빡입니다. 그래서 7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두 번째 scanf가 끝이 나겠죠. 자, 두 번째 scanf가 끝나고 에어리어를 계산하고 그 다음 문장 printf를 실행하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scanf를 이용하면 언제든지 실행을 하면서 나는 가로가 4이고 세로가 3인 것과 같이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입력하는 값을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구입한 유저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실행했더니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다. 뭐지? 뭘 입력하라는 거지? 프로그래머라면 가로 먼저, 세로 먼저 입력하는 걸 알 텐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까 무엇을 입력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죠. 그래서 닫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캔F를 사용할 때는 스캔F 직전에 무엇을 사용자에게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라 라는 걸 알려주는 안내 문자를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적고요. 자, 세로 값을 입력하기 전에 자, 높이라고 해볼게요. 지금처럼 스캔F 앞에 어떤 값을 넣으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프린트가 아니라 프린트F. 제가 파이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자, printf를 적어주는 것이 좋다. 이제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어때요? 좀 전에는 스캔F를 실행하면서 커서만 깜빡이었는데 우리가 구행을 실행하고 난 다음이 10행이니까 구행에 가로는 이 나오고 커서가 깜빡이니까 가로 7, 다음 높이는 5.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고정된 데이터는 대인문을 통해서 프로그래머가 마음대로 입력을 하지만 사용자의 나이라든가 이름이라든가 키라든가 몸무게와 같이 프로그램을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 관련된 데이터 또는 바뀔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인문이 아니라 대인문 자리에 입력 스캔F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사용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해줘야만 된다는 것.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운 이 스캔F는 생각보다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러 변수의 값을 입력한다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 주의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